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2년 2월 19일 토요일인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증시에서 보면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위기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한때 평화적인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다 다시 또 반등하고, 지난 주말에는 또 우크라이나의 내전 상태로 인해서 뭐 포격이라든가 이런 가능성,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다시 또 미국이 러시아가 철군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이걸로 인해서 오늘 또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하는 그런 모습인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 하락폭이 초반에 우리가 그 전쟁의 위기감이 고조됐을 때 요때보다는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점, 또 미국 시장에서도 주가가 그동안 하락폭이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면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초반에 이렇게 거론이 될 때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가 이런 내용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듯이요, 그 긴장감이 풀어지는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변동폭이 초기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다고 하는 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오미크론 확산세만 해도 그렇죠. 10만 명까지,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이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확진되는 것들이 커지고 주변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데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 완화라든가 또는 이런 그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확진자가 늘어나도 다시금 경제 정상화에 이런 조치들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많이 변동이 심하다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격을 통제한다든가 또는 신규 공급업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게 발생되는 면은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우리가 대선 관련주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미 대선주들이 뚜렷하게 변동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지금 이제 윤석열 관련주, 아무래도 이제 지지율에서 일정한 수준 계속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대선이 이제 3주일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약 15일, 16일 뭐 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급박하게 돌아갈수록 어느 정도 이 대선 관련주의 그 지지율이 일정하게 나오는 후보 쪽으로 쏠림 현상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지난 금요일 날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됐는데요. 제가 대선 관련주를 보면서 이번에 기존의 주도주보다 특이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덕성이라든가 서현, 애니능률 뭐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로 많이 꼽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가 전체적인 그 여론 회사별로 그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1위를 달리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다소 뒤처지는, 뭐 물론 이제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요, 조금 뒤처지는 걸로 나오니까 이재명 관련주들이 변동폭이 의외로 적고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기존의 전통주, 우리 흔히 덕성이라고 하는 종목들, 우리가 대선 관련주들을 볼 때 이제 인맥주를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연이라든가 지연, 또 종친, 뭐 이제 이런 건 이제 혈연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들이 그 관련주로 이제 묶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업체 중에 보면 덕성이라는 종목들, 이것도 이제 대표이사하고 사회이사가
윤석열 후보하고 서울대학교 동문이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연결돼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근데 과연 이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과거에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주가가 급격히 뭐 낮았을 때니까요. 그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 단기적으로 평균가가 5,000원대에서 만원대까지 1차 반등을 하고 또 일정한 조정 기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일 때 32,000원대까지 급등을 했던 이런 모습들 아니에요. 그러고도 후보로 선출이 된 11월 초에 그때 고점이 25,000원 정도, 29,000원까지도 갔었네요. 장중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조정기를 거치면서 여기서 재상승을 모색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물론 이제 같이 동상이몽의 입장이죠. 이 종목을 25,000원대도 거래됐던 그런 상황들이 많고 대량 거래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선이 됐을 경우에 주가가 거기를 회복할 그런 기대감들은 갖고 있지만, 만일에 지금 현재의 가격 수준도 과연 이 회사가 적정한 가격이냐,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전통주로 분류됐던 그 관련주들이 의외로 주가의 그 움직임이 약하고, 새롭게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대원전선 같은 종목들이 2,200원에서 주가가 8,100만 주까지 거래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종목이 조금씩 바뀌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미 기존의 그 대선주로 분류되는 그 기준들이 대부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임원이라든가 그 회사의 뭐 다른 분들 중에 그 후보하고 연관되는 인맥이 있다든가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존 주도주들이 항상 반등하려고 보면 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다음에 신선미가 떨어진다고 하는 이런 측면 때문에 다시 본격적인 3차 상승 국면에 있어서는 종목이 다소 바뀌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왜냐하면 상승폭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나고요. 이 중에는 2%, 3% 오르는 종목이라든가 5% 범위 내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또 일부 10% 이상 올라간 그런 종목들 또 나오지만, 눈에 띄게 어제 이제 대원전선이 23%까지 올라갔고요. 거래가 8,100만 주 됐고, 히림이 19% 올라가면서 2천만 주가 넘게 거래가 됐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 가격 메리트가 많이 작용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덕성하고 대원전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이 덕성이 지금 현재 17,000원대이긴 해요. 고점에 비해서 많이 하락돼 있기는 하지만, 과연 지금 이 어떤 회사이고 그 내재가치라든가 이런 면에서 적정한 가격대인가, 이것도 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대원전선에 대해서도 처음에 제가 주가 상승을 할 때 오랫동안 웅크렸던 주식이 많이 상승을 한다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거래량에 있어서 좀 그 심상치 않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선 덕성을 보면 물론 대표이사하고 사회이사가 윤석열 후보하고 학연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는 뭐 많이 나와 있던 내용이고요. 합성 피혁 전문업체인데 자본금이 85억에 자산 총계는 1,200억 정도 되거든요. 또 부채 400억 정도 보면 이 현재의 순자산 총계의 범위가 약 한 800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 연간으로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순이익을 30-40억대 꾸준히 내는 그런 회사들인데, 보통 이런 합성의혁, 그 의류 관련주들이 대표적인 저퍼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펄을 보통 10 미만인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움직였던 가격대가 1단계 이제 5,000원대까지 상승하고 조정 기간을 거쳐서 15,000원, 2만원, 3만원대까지 이제 대략 보면 2020년 11월부터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거론됐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7,000원대이지만 순이익 규모로 보면 보통 연간으로 30억에서 40억 정도다. 그러면 펄을 20으로 적용을 해도 의류업체 중에서는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은 20을 적용한다고 할 때 시가총액이 600억에서 700억 이 정도가 적정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2,600억이거든요. 이건 퍼가 고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대선 후보로 연관돼서 그렇긴 하지만요. 지금 현재 퍼가 73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그 대선 후보로 그 피날레를 보일 때 잘 어떻게든 요령껏 이런 종목 잘 매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대원전선에 대한 주가 차트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소 지난번에 이게 상한가를 한번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밀집 국면을 이 상한가를 그렇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지난 금요일 날 또 25%가 넘는 이런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제가 이 흐름을 이 대원전선에 대한 그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게 전개된다고 하는 측면이 이게 이제 대한전선이 그 과거에 거래될 때 이런 패턴들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상한가로 올라왔을 때 요때의 그 기간이 보면 대한전선이 거래 정지 기간이 됐을 때 그 일부 세력들이 대원전선으로 옮겨왔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주가 추이로 여러분들이 볼 때요. 대한전선이 대략 거래가 정지됐던 기간이 1월 21일 이후부터 이게 정지됐던 상황 아닙니까?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1월 26일 날 요 상한가를 기록해 놓고 3,400만 주는 보통 그 재료 없이 갑자기 띄웠던 종목들은 이 상한가에서 주가 조정이 크게 이루어지는데요.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 시간을 일정하게 끌면서도 주가의 조정이 상한가 이 고점에서 10% 미만의 조정, 그 정도에서 비교적 그 박스권으로 옮기면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이 투자 매수 주체별로 볼 때 지금 1,800원에서 2,200원까지 끌어올리는 이 과정이 사실은 큰 자금들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그 가격대인데 항상 보면 요 가격대에서 주가의 그 불씨를 상승의 불씨를 당기는 게 외국인들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원전선의 그 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뭔가 심상치 않은 주가 흐름이 예견이 된다고 하는 측면. 물론 이게 지금 대원전선도 덕성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결코 손색이 없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본금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대원전선도 자본금이 355억이에요. 자산이 2,400억 정도 되는데 부채가 1,500억. 그래서 총 자본 규모가 850억대로 870억대요. 자기 자본의 약 200% 이상의 유보를 갖추고 있고 연간으로 매출이 4,750억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 연간 매출액이 3,600억인데 작년에 한 30-40% 신장된 그런 면이 있고 영업이익도 20억에서 30억 정도 꾸준히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원전선이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 감자라든가 대규모 유상증자 이런 걸로 인해서 상승이 제한적으로 움직였던 일부 이런 걸 이용해서 일부 이 대한전선의 그
주주,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 중심으로 해서 대한전선의 그 거래 정지 기간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주가가 1차로 상승하고 조정기에 비교적 완만한 조정을 보이면서 그 금요일 같은 경우 8,100만 주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1차적인 매물 지대를 뚫고 올라왔다고 하는 점을 앞으로 대선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예상되는 그 시세 이상을 내줄 그런 가능성이 돋보이는 종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 가격으로 볼 때 2,200원대면 지금 그 과거에 3,000원, 4,000원에 머물러 있던 것들 15,000, 6,000원에 그 거래되는 거에서 위험부담을 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전에도 이 대원전선에 대해서는 비슷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금요일 날 전체 주식수가 7,100만 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8천만 주가 넘는 거래량으로 당일 일봉 장대 양봉으로 기존의 매물대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대한전선의 그 외국인 매수라든가 또는 대개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끌어올릴 때 조정하는 타임에서 이 물량들을 개인들이 받아가지고 다시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대원전선이 초기에 대한전선 상승할 때 갖고 있던 공매도가 지금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측면이 개인들의 힘으로 끌어올리기에 가장 적절한 포인트가 아닌가 해서 오늘 대원전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말 편안히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